자, 오늘 저희가 가져온 주제는 건기식 광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 번 팔고 끝나는 건기식 브랜드와 재구매가 쌓이는 건기식 브랜드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왜 건기식을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서 주제로 가져왔고, 건기식 광고의 중요한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건기식에서는 사실 몸에 들어가는 제품이라 신뢰도가 제일 중요한데 보통 유산균 구매할 때 뭐가 다른지 정확히 구분하실 수 있으세요? 뭐 저희는 이제 판매를 같이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어떤 성분이 좋고 어떤 거를 뭐 봐야 되는지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구분이 가능하다 보다는 약간 좀 뭐가 더 좋다 이런 거를 조금은 알죠. 근데 네, 이제 웬만하면은 사실 제가 이 마케팅 일을 하기 전에는 이런 거를 비교할 줄 몰랐어요. 소비자들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유산균을 보더라도 뭐가 다른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 광고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신뢰를 쌓기 위한 광고가 중요한데 그 중에서 더더욱 중요한 게 리뷰 수나 예를 들어서 체험이 어려우니까 리뷰도 중요하고 광고가 누가 하는지 신뢰도 있으신 사람이 광고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광고는 사실 사람들한테 노출하는 게 아니라 신뢰를 만드는 소재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광고가 건기식 광고 영어 중요한 이유가 어쨌든 제 몸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한 번 더 한 번 더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광고 자체가 신뢰를 만드는 소재로 이용을 해서 첫 번째는 고객 후기형 광고 추천드리는 게 고객 후기형 광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문가 인터뷰형 광고 제가 유산균 광고도 많이 봤는데 거기서 전문가들이 말씀해주시는 그런 전문성이 있는 신뢰를 만드는 소재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야지 한 번 더 구매하고 왜냐면 사실 유산균이나 건강기능식품들은 전문가형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전후 비교 콘텐츠 이거 먹고 나서 얼마나 괜찮아졌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일반인 분들은 원료나 제조 과정을 잘 모르니까 이것도 공개하는 콘텐츠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통 광고 소재에 후기보다 제품 사진이 더 많다고 생각하세요?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건 제품 사진이겠죠. 이 제품이 어떻게 디자인이 되고 약간 그래도 예뻐야지 조금 더 눈이 가기 때문에 소재를 보고 텍스트나 이런 거에서 좀 어떤 내용인지 신뢰도가 어떤지에 대한 약간 정보를 조금 확인을 하고 제품은 당연히 좀 디자인이 예쁘게 나오고 그리고 나서 제품이랑 후기랑 같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제품만 단독으로 해서 텍스트로 좀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좀 다양하게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후기도 중요하고 제품 사진도 정말 중요하지만 광고 모델이 신뢰도가 있고 전문성이 있으신 분이면 조금 더 한 번 더 고려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쵸, 요즘 건기식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는 약간 좀 나이가 좀 있으신 그런 모델들을 사용을 하면서 그 모델이 갖고 있는 신뢰도의 이미지를 활용해서 그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를 조금 더 강하게 강조를 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런칭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좀 무리해서 모델을 좀 신뢰도 높은 그런 배우분들을 섭외를 해가지고 모델로 사용을 하시는 그런 브랜드들도 많고 그런 모델을 사용해서 우리 브랜드의 신뢰도를 높이고 제품의 신뢰도를 높여서 좀 구매로 이루어지게끔 만드는 그런 쪽을 좀 기본으로 좀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그럼 상수 선배님이 생각하시기에 신뢰를 쌓기 위한 광고가 고객 후기형, 전문가 인터뷰형, 대표 스토리형, 전후 비교 콘텐츠, 원료 제조 과정 공개 이런 것도 중요하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약간 신뢰도 있는 모델로 광고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말고도 또 좋은 생각이 드신 적, 아이디어가 드신 적 있으실까요? 우선은 이 후기형이 조금 중요하고 그리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그리고 뭐 비읍까지 하면 신뢰도 있는 다 맞아요. 다 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 모든 6개의 컨텐츠들을 전부 다 활용을 해서 광고를 하는 게 맞는데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기는 너무 좀 상세하게 가져가서 너무 많은 걸 신경 쓰실 것 같아서 이 6가지로만 충분히 그냥 생각을 해도 될 것 같고 여기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고객 후기형이랑 전후 비교 이런 거는 요즘에는 소비자들도 알아요. 건기식이라고 하면은 전후라고 하면은 내가 섭취를 했을 때, 섭취를 안 했을 때, 섭취를 한지 뭐 한 달이 지났을 때, 2달이 지났을 때 이런 걸 느낀다. 사실 이거는 개인차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사실 맞아요. 신뢰도가 그렇게 있지는 않고 고객 후기형도 방금 말한 거랑 약간 동일하죠. 그래서 물론 당연히 이런 말들이 많아지면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고 우리 제품이 되게 이 제품이 되게 신뢰도가 높구나 하면서 구매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도 브랜드의 인지가 높았을 때의 얘기이지 이 후기형과 전후 비교 자체는 약간 기본적으로 가져가되 이거를 중점으로 광고를 하는 거는 조금 비중을 많이 좀 엄청 강하게 가져갈 필요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재만 그냥 소구점 강하게 해서 그쵸. 제품의 차별성이 일단 가장 중요하죠. 어, 보통의 원료 함량이 어느 정도 되는데 우리는 이 정도가 들어가 있다. 뭐 아니면 다른 데서는 이런 걸 쓰지 않는데 우리는 이런 걸 쓴다. 뭐 제조 공정 과정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특허 기술을 사용해서 만들었다. 이런 거에 대한 소구 포인트를 강조를 해서 광고를 하는 편이죠. 그쵸. 그리고 넘어가서 광고가 잘 되는데 재구매가 안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광고주분들이 사실 많이 보는 게 CPA나 로아스, 구매 건수. 일단 사실 매출이 잘 나와야지 광고를 계속 돌리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더 많이 신경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사실 진짜 문제는 재구매가 나오지 않아서 계속 이런 것도 걱정이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 재구매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재구매가 많이 나와야 약간 충성 고객을 확보를 했고 안전 자산으로 약간 맞아요.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처음에 사게 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사업을 하시는 이제 대표님들은 우리의 제품이 되게 뛰어나다라는 거에 약간 좀 자부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고 실제로 제품이 좋아서 우리 거 좀 되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왜 안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사람들이 이용을 해 봐야지 제품이 정말 좋고 나쁘고를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첫 구매가 가장 중요한 건 맞아요. 그리고 첫 구매를 하고 나서 이용을 한 다음에 정말 우리 제품이 괜찮구나 하면서 재구매가 이어지는 게
두 번째 목표인 거죠. 맞아요.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실 때 일단 들어오시는 고객님들이 있어야지 어디서 이탈됐는지도 알 수 있고 그런 거라서 사실 이거는 두 번째 문제이긴 한 것 같아요. 첫 구매 고객만 계속 유입된다 그러면은 사실 랜딩 페이지에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광고 소재 자체가 너무 세련되지 못해서 다른 타 업체들에 비해서 아니면은 사실 그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후기 자체가 없으면 많이 사시는데도 후기가 없으면 그것도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셨고요. 첫 구매가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첫 구매. 첫 구매가 네. 이루어지는 방법은 일단은 가정을 브랜드 런칭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브랜드라고 신규 브랜드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럴 때에 그러면 당연히 내가 확보하고 있는 고객이 없겠죠. 그리고 내 물건을 구매한 사람이 거의 없겠죠. 이 가정일 때 첫 구매를 일으키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노출수요. 노출수가 많아야지 일단 알고 있어야지 사든지 말든지 하기 때문에 노출수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첫 번째는 일단 노출을 많이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음은요? 노출이 잘 됐어요. 그럼 그 다음은요? 노출이 잘 된 다음에는 구매하게 해야 되니까 사실 건기식으로 따지자면 뭐 리뷰 수나 그렇죠. 우리가 처음에 말을 했던 거 자체가 실제로 서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른 곳과 많은 곳을 비교를 하면서 까다롭게 선별을 하고 신뢰도가 일단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 런칭한 브랜드에서 우리가 뭘 믿고 사냐를 뭘로 만들지가 가장 중요한 건데 이거에 가장 밑바탕을 깔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제품을 구매를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좀 이 제품이 어떤 신뢰도를 갖고 있고 후기는 당연히 없겠죠. 뭐 요즘에 좀 작업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후기를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 뭐 블로그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을 통해서 우리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그쪽에서 좀 확보를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뭐 리뷰 작업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 제품이 많이 팔렸다, 우리 제품의 효능이 한 달 후기가 뭐 이렇다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시딩이 좀 필요합니다. 사실 이런 게 없으면은 안 사요.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인데 리뷰도 없고 검색했을 때 뭐 블로그나 카페나 뭐 아무것도 나오는 것도 없고 그러면 저 같아도 안 살 것 같거든요. 소비자 입장이 돼서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상세 페이지에서 신뢰도를 준다. 상세 페이지는 말 그대로 브랜드에서 만든 상세 페이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섭취를 하고 나서 이 후기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실제로 브랜드가 이 제품에 어떤 상세한 내용이 있는지를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가 주는 신뢰도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제품을 이용했고 어떤 결과를 가져왔고 다른 사람 보통 약간 좀 다른 사람들이 괜찮다라고 하는 거를 많이 들을수록 귀가 얇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이용을 했고 이 제품이 좋은 거에 대한 후기가 좀 일단 많아야 되고 그거를 보여주는 곳이 이제 네이버에서는 뭐 블로그나 카페 그리고 이제 뭐 스마트 스토어라고 하거나 아니면 뭐 자사몰이라고 하면 거기 안에 들어있는 리뷰의 후기 건수 뭐 리뷰의 내용 그런 것들도 중요할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토대로 메타 소재를 제작을 해서 뭐 광고 디스플레이 광고에서 소재 형태로
신뢰도를 확보하는 그런 내용을 만든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신뢰도를 쌓아놓은 다음에 그것들을 탐색을 했을 때 우리의 신뢰도가 나오고 뭐 다른 쪽으로 또 다른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또 우리의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이 제품 뭐지? 한번 볼까? 하면서 상세 페이지를 보고 상세 페이지에서 더 상세한 내용을 보고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상세 페이지를 보기 만들기 위해서 신뢰도를 쌓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방금 말한 리뷰, 블로그 이런 바이럴 쪽으로의 브랜드의 신뢰도를 만들 수 있는 거를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두고 그 다음에 광고를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광고를 했어요. 광고 키워드 검색해서 노출했어요. 뭐 디스플레이 광고에서 노출을 했어요. 노출해서 사람들은 바로 사지 않아요. 건기식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요. 이 브랜드를 가지고 검색을 해봅니다. 유튜브나 뭐 네이버나 뭐 아니 구글에다가 검색을 해봐요. 이 브랜드 어떤 브랜드인가. 근데 이 검색을 했을 때 안 나온다. 그럼 바로 이탈을 하게 되는 거죠. 광고를 클릭해서 당연히 상품의 판매 랜딩 페이지로 들어가서 보겠지만 한 번은 이탈을 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처음이라면. 그렇게 됐을 때 검색을 했을 때에 우리의 제품에 대한 정보가 나와야 사람들이 신뢰를 하고 그리고 그 타겟들을 리타겟해서 다시 디스플레이 광고로 보여줬어요. 그러고 다시 광고를 클릭을 했어요. 그럼 그때는 이탈을 하지 않고 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계속 노출시키라는 거죠. 신뢰도 구축. 이렇게 많이 노출이 됐는데도 이탈률이 높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신뢰도가 없는 거죠. 신뢰도가 노출이 많이 됐어요. 브랜드 인지도가 없고 노출이 많이 됐는데 이 브랜드가 뭘 하는 곳이지를 이제 사람들이 알게는 됐어요. 근데 제품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뭐 가격이 비싸거나 아니면 검색을 했을 때에 다른 타 제품과 비교했을 때에 뭐 함량이 낮거나 특별하게 강조할 점이 없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은 당연히 제품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내용이고 신뢰도가 없고 이 제품의 다른 데랑 비교를 했을 때 큰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보통 이탈을 하게 되죠. 고객들이 혹할 만한 그 소구 포인트를 강조를 해서 구매를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차별화된 자기들의 소구 포인트를 강조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제품은 뭐 만약에 유산균이라고 해요. 10억의 유산균이 들어있어요. 근데 다른 쪽은 100억이 들어있어요. 그럼 뭘 사겠어요? 100억이 되는 걸 사죠. 그렇죠. 근데 10억을 강조를 하고 있으면 사겠어요? 그럴 땐 다른 방법을 그렇죠. 다른 다른 차별 포인트를 갖고선 강조를 해야겠죠. 근데 보통 벤치마킹이 안 되는 브랜드들이 우리 제품 이게 좋아 라고 하는 거를 자기들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첫 구매 고객만 계속 유입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광고비가 500만 원이고 로아스가 500%고 대표님이 만족하지만 다음 달에도 또 같은 매출이 계속 나오면 신규 고객만 계속 구매하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신뢰도를 구축해야 된다는 거죠. 이때도. 신규 고객이 들어와야 우리 제품이 괜찮다라는 것을 느끼고 그러고 재구매를 본인들이 고려를 하겠죠. 이 재구매가 이어지면은 우리의 제품이 괜찮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용하겠다라는
어느 정도 간접 의사를 밝힌 거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의 충성 고객이 되는 거고, 충성 고객만 가지고 광고를 해도 광고 안 해도 되죠. 그때는 충성 고객만 가지고 타겟을 우리 제품의 전환 매출액, 판매량을 좀 안정적이구나, 이제 이 정도만 팔아도 되겠다 싶으면은 광고 안 해도 돼요. 근데 사업을 그렇게만 하려고 하시진 않잖아요. 그렇죠. 확장해야 네, 되니까. 계속 더 많은 판매를 일으키고 싶고 더 많은 확장을 하고 싶은데 충성 고객만 가지고는 할 수 없으니까 신규 유입이 없으면 충성 고객도 결국엔 다른 쪽의 제품을 보고 이탈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규 유입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재구매 가능성도 중요하지만 신규 유입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신규 유입이랑 재구매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신규 유입이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왜냐면 재구매도 어쨌든 신규 유입의 한 일종이니까. 신규 유입이 있어야 재구매가 재구매가 일어나겠죠. 일어나니까. 신규 유입 자체가 없고 브랜드를 보러 오는 사람이 없는데 재구매가 일어날 리가 없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신규 유입도 중요하지만 재구매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한 번만 사고 끝나는 브랜드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자주 보이는 광고 보이시면 오늘만 1+1 역대급 할인 재고 정리 마감 임박 이런 데 특징이 가격 중심이고 제품 중심이고 구매 후에 관리가 없기 때문에 브랜드보다 할인만 기억해가지고 그때만 딱 사시고 다른 원래 쓰시던 브랜드로 가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중요합니다. 프로모션, 뭐 가격 할인 소구, 기간 할인 소구, 뭐 선착순 몇 명만 얼마에 판매, 뭐 약간 이런 비밀 링크를 사용하면서 판매를 하기도 하는데 너무 그렇게만 써요. 맞아요. 네, 너무 그 가격의 할인에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또 이거를 계속 오래 유지를 하잖아요. 그럼 여기는 할인 많이 하는 곳이야, 할인 자주 하는 곳이야, 할인 계속 하는 곳이야 라는 걸로 인식이 되고, 그래서 이게 또 기간도 중요해요. 한 달에 뭐 한 번만, 두 달에 한 번만, 뭐 두 달에 한 3일만, 두 달에 한 일주일만,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것보다 잠깐 한 번 딱 치고 빠지고 그리고 그 치고 빠진 동안에 이 다른 소구 포인트를 갖고서 광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꾸 이렇게만 하면 체리피커들만 모여가지고, 그래서 광고를 끄면은 매출도 같이 꺼지나요? 이런 질문들도 꽤 있었는데, 사실 광고 효율은 좋을 수가 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만 1+1 역대급 할인 재고 임박 마감 임박처럼 가격 중심으로 광고하시는 분들은 사실 치고 빠지는 게 진짜 중요한데,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은 이때만 오시고 이탈하시는 고객님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도 상황이나 기간 봐가면서 해야 돼서. 뭐 광고 성과가 초반에는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점점 떨어질 겁니다. 계속 하게 되면. 계속 한 달 내내 이 오늘만 1+1, 뭐 역대급 할인, 여기에서만 할인, 뭐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 아마 초반에만 조금 그렇게 하게 되고,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할인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아는 순간 피로도가 쌓이게 되죠.
그러면서 이 소구에 대한 피로도가 쌓이면서 점차 사람들이 구매를 하지 않게 되고 광고의 효율은 떨어질 겁니다. 왜냐면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차피 내일도 원 플러스 원이고 한 달 뒤도 원 플러스 원 또 할 그치. 텐데 굳이 지금 사야 되나? 이러면서 효율이 뚝 떨어지는. 그렇죠. 뭐 기간을 정해놓고 만약 이번 달에 광고를 안 하고 다음 달 뭐 7월 10일 특가 판매 하루 딱 정해서 하면 7월 10일만 불티나게 팔리잖아요, 보통. 그거를 알기 때문에. 근데 하루 종일 하고 있으면은 아 오늘 안 사면 내일 사야지. 아 어차피 내일 하니까 내일 또 사야지. 내일 모레 사야지. 이러면서 계속 미뤄요. 그러다 보면은 아유 이번 달 놓쳤네. 다음 달부터 제대로 먹어야겠다. 그럼 다음 달에 또 살라고 해요. 다음 달 되잖아요. 그럼 또 놓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밀리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다른 경쟁사한테 뺏길 수도 있고, 사실 신규 유입만 생각해서 기간만 딱 정해놓고 이렇게 하시면은 효율이 잘 나올 때도 있는데, 이거를 계속해서 사용하시면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내일도 살 수 있고 올해도 살 수 있는데 하면서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재구매가 쌓이는 브랜드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첫 번째로 광고 소재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문제를 공감하는 거죠. 아침에도 피곤하신가요? 뭐 요즘 컨디션이 떨어지시는가요? 그래서 맞아요. 감성 문구도 요즘에 잘 나가서 이런 식으로 하고, 두 번째로는 그거에 대한 원인을 설명하는 거죠. 뭐 현대인의 영양 불균형, 뭐 비타민 C 부족, 뭐 비타민 A 부족, 이런 식으로 설명해서 내가 왜 피곤한지 이렇게 알 수 있게끔 하는 거고, 세 번째는 그거에 대한 신뢰도가 있어야 되니까 전문성을 보장해주는, 뭐 예를 들어 고객 후기나 임상 자료, 원료 공개, 아니면은 브랜드 스토리나 제조 과정 공개하거나, 제 개인적으로는 신뢰도 있는 모델이 광고하는 게 효과가 좋다고 생각해서, 그런 다음에 구매 유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품 소개가 20%고 후기 콘텐츠 30%, 전문성 콘텐츠 30%, 브랜드 스토리 20% 이렇게 해서 광고 소개하시는 게 구매 유도하는 데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추려서 말씀드리자면, 고객들은 제품 하나보다 브랜드 경험을 기억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광고주분들이 착각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광고 그렇죠. 효율이 떨어졌어요 라고 생각하면 광고 문제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분석해서 보시면은 리뷰수 자체가 적으신데, 다른 데 경쟁사를 분석해서 보면은 다른 데 경쟁사는 리뷰 3,000개인데 문의 들어오시는 광고주분들 광고사 보면은 리뷰 10개니까 신뢰도 확보해서 전문성 보장하는 면에서도 일단 여기서도 문제고, 랜딩 페이지도 체류 10초 이러시면은. 사실 광고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는 굉장히 많아요. 광고의 세팅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세팅의 문제라고 굳이 따진다면은 효율이 나고 있다가 떨어지는 거에서는 광고의 세팅의 문제는 아니에요. 다른 이슈가 생겼기 때문인 거죠. 내가 만약에 뭐 배너 광고, 이미지 디스플레이 광고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내가 보여주었던 A라는 소재가 로아스 뭐 한 300% 400% 나오고 있었어요, 계속. 근데 이번 달에 300~400%였는데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200%, 뭐 100 몇 프로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게 세팅을 잘못해서 이게 아니라 소재의 피로도가 상승을 한 거죠. 그럼 이 소재를 변경을 해주면 되는데 어떤 소재로 변경을 할 것이냐를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 뭐 소재를 변경을 했는데도 상승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다른 소구 포인트로 소재를 변경할 필요도 있고 여러 개 다 해봤는데도 성과가 안 난다. 근데 이제 데이터를 봤을 때에는 뭐 노출 수나 클릭 수나 뭐 클릭률 이런 거는 다 좋은데 실제로 구매 전환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뭐 랜딩 페이지가 잘못되고 있다든지 아니면 랜딩 페이지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다른 브랜드와 비교를 했을 때 좀 차별성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우리보다 더 괜찮은 제품이 경쟁사로 등장을 해서 걔네들이 우리보다 더 강한 포인트를 강조해서 소비자들을 뺏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다각도로 확인하는 게 좋은데 그래서 광고 세팅보다 광고 이후 구조 문제인 경우가 더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배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광고 소재의 문제일 때도 있고 아니면은 제가 봤을 때는 뒤에 카카오 CRM이라고 CS라고 고객님들 관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약하신 분들도 있어서 그렇죠. 뭐 구매가 일어났고 노출이 일어났고 우리 광고를 보고 나서에 대한 그 후조치가 없는 거예요. 광고를 봤어요. 구매를 하지는 않았어. 그러면 구매를 그러니까 뭐 홈페이지 안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데 구매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어. 체류 시간이 몇 초가 됐고 장바구니를 담았는데 구매를 하지 않았어. 그럼 이 사람들을 타겟으로 리타겟팅을 하는 방법이 있고 구매를 하고 나서 제품을 이용을 했는데 재구매가 일어나지 않았어. 그러면 재구매를 발생시킬 수 있는 후 조치가 필요한 거예요. 구매를 했던 사람한테 좀 카카오 알림톡 같은 거를 보내면서 제품 구매는 어떠셨어요? 다음 달에 연속으로 구매했을 때 뭐 얼마 쿠폰을 드려요. 아니면 뭐 리뷰를 남겨주신다면 뭐 어떤 혜택이 있어요. 뭐 이런 거를 전달을 한다든지. 그리고 예시인데 리뷰 수가 적으신 사이트나 업체분들은 그 리뷰를 달면은 할인할 수 있는 쿠폰 드리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시거든요. 근데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광고로만 물론 광고 소구 포인트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광고 소구 포인트를 좀 더 강조해주는 전문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신뢰도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결론은 한 번 팔고 끝나는 건기식 브랜드, 재구매가 쌓이는 건기식 브랜드라고 주제를 가져왔지만 저희가 신규 고객과 재구매율을 상승시킬 수 있는 좀 재구매가 일어나는 충성 고객과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는 좀 한 번 팔고 끝나는 건기식은 보통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하고 있고 재구매가 쌓이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건기식 광고 자체가 까다롭습니다. 되게 몸에 들어가는 좀 거라서. 섭취를 하는 거기 때문에 까다롭기도 하고 실제로 광고를 하는 거에 있어서 네이버에서는 특히 이 심의필이라는 거를 검증을 받아야지 가능한 광고의 영역이 또 존재를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광고를 운영을 오래 하시고 경험이 많으시다면 뭐 이런 내용들을 알겠지만 사실 알아도 계속해서 생겨나는 심의필의 규제와 새롭게 지난번엔 됐는데 이번엔 안 되고 뭐 지난번엔 안 되는데 이번엔 또 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쪽을 많이 다뤄본 마케터가 좀 제대로 할 줄 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내부에서 사실은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에는 브랜드 하나만 운영을 하고 있는 인하우스 마케터한테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들 대행사들이 경험이 많기 때문에 좀 실시간으로 이런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접하고 그 접한 경험을 가지고 우리한테 접목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대행사를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겪고 계시거나 좀 원활하게 광고가 돌아가지 않고 좀 효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으시다고 하신 분들이라 있으시다면 여기 이수연 마케터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건기식 쪽으로 좀 자세하게 상담 진행하면서 광고의 효율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 밑에 있는 하단에 있는 정보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상담 친절하게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퍼포먼스 2본부 1팀 김상수 마케터. 이수연 마케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